잘 지내시죠? 예. 두 번째라 조금 어색한 건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대면으로 수업하는 것만 못한 것 같아요. 음, 뭐 하여튼 조금 더 참다 보면, 아, 대면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는 감정평가의 뭐 어떤 보면 의의랄까? 뭐 그 부분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감정평가에 대한 절차, 감정평가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사실상 감정평가 절차가 뭐 중요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감정평가를 하면서 그 절차 단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부분은 또한 나름대로의 중요성이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절차에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절차에 대해서는 먼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만든 그 법령인데 그 8조에 보면 감정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절차에 대해서 1번 기본적 사항의 확정부터 7번 감정평가에게 결정 및 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단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먼저 의뢰가 오겠죠. 오게 되면 제일 먼저 그 감정평가의 그런 그 기본적 사항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감정평가에 대한 그러한 사실관계라든가 아니면 법적 관계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정해 놓고 그거에 맞게 이제 뭐 현장도 보고 자료도 수집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 사항이 확정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구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사항의 확정은 1번 의뢰인, 뭐 2번 대상 물건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씩 볼까요? 뭐 의뢰인, 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사람이죠. 보통은 뭐 어떤 개발 사업이면 거기에 사업 시행자가 주로 많이 될 테고 또 도시정비법이나 아니면 환지 사업의 도시 개발 사업 여기서는 뭐그 주민들이 주체가 된 그 조합이 또 이제 의뢰인이 되고 주체가 될 테죠. 그래서 의뢰하시는 분들은 다양합니다. 국가도 뭐 평가사들 표준이 공시가를 하기 위해서 뭐 국가도 주체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뭐 개인도 어떤 뭐 증여세 같은 것들 그런 과세 목적의 평가를 또 의뢰하기도 하고 해서 의뢰인은 뭐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대상 물건, 대상 물건도 보통 뭐 우리가 아는 부동산, 즉 토지하고 뭐 건물 이거 이상이죠. 뭐 자동차도 또 선박, 항공기 뭐 이런 동산 또 뭐 수목 또 심지어는 영업권, 어업권, 뭐 광업권 같은 권리 뭐 그리고 또 뭐 요즘 많이 하는 지하철도 같은 구분지상권 평가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이제 그 고압 전선을 지나가는 이런 선화지 평가 뭐 이런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 개발사업 여기서 보상의 문제 또는 뭐 어떤 환지 사업이나 환권 사업에서 조합원의 상호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 뭐 이런 거에서 다 감정평가사가 그거의 객관적 가치는 얼마다 라고 결정해줘야 그거부터 이제는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조정도 하고 수용도 하고 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 물건은 뭐 다양한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토지 평가, 건물 평가, 뭐 어권 평가, 뭐 이런 평가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서서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감정평가의 목적이에요. 이 감정평가를 왜 하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 제가 말씀 좀 드렸을 겁니다. 어떤 경매 뭐 이러한 그 채권 회수를 위해서 경매를 한다든가 또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담보평가를 넣는가 뭐 이런 것들과 또 그 어떤 공익사업에서 수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들 이런 평가들 그리고 또 뭐 헌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만들어주는 황권 도시정비사업 뭐 이런 것마다 평가의 목적도 좀 다르고요. 또 기준이 그 평가가 되는 그러한 그 기준이 조금씩 다 달라요. 이거 앞으로 계속 설명이 될 겁니다. 이런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선정해야 되는 공시지가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공익사업에서는 사업 인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업 인정 시점에 공시지가를 쓰는데 뭐 환지 사업에서는 어떤 그 사업이 최종적으로 계획이 확정이 되는 실시계획이라는 이 시점에를 공시지가를 또 쓰게 돼 있고 또 도시정비법에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인가라는 게 있어요. 사업 시행 계획인가 이 시점에 이제 뭐 공시지가를 쓴다든가 뭐 해서 다들 선정하는 그 기준인들이 평가의 그 선정한 공시지가 기준인들이 조금씩 다르고 또 평가 목적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평가 목적에 맞추어서 평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에서 그 기준이 되는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잘못 선정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위법한 그런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반면에 뭐 환지 사업이나 황권 사업에서는 굳이 뭐 조금 왜냐면 이건 저 조합원들 간에 투자 비율을 정하는 평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 기준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크게 뭐 문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 목적에 맞춰서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 목적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이 되는 시점, 즉 언제 날짜의 가격이냐, 경제적 가치냐 하는 부분입니다. 뭐 대부분 이것은 크게 뭐 예외는 없습니다. 거의 감정평가 조사를 완료한 날입니다. 즉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조사를 완료해서 가격을 산정한 날, 그 날이 이제 기준 시점이 될 거로 봅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뭐 보상평가라든가 이럴 때는 대부분 감정평가가 되고 나서 사업 시행자 자체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가격 사정도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데서는 계약이 체결 가능한 시점인 조사 완료일로부터 한 달, 뭐 또는 두 달, 뭐 이 앞서서 기준 시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뭐 그렇게 이제 그 한두 달 정도 이렇게 가벼운 약간의 그런 차이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대원칙은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에 가격을 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그리고 그날 또 통보도 보내요. 가격을 결정해서 그런 식으로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조건입니다.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라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경제적 가치를 화폐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모든 땅들을 이제는 그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는 뭐 농지거나 아니면 개발이 조금씩 되고 있는 그런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토지라든가 뭐 아파트 같은 선분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발이 완료하고 나서 분양하는 건 원칙이겠지만 보통은 승인을 받아서 완료되기 전에 분양을 해요. 그러면 현재는 조성이 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그 땅이 상업용지 또는 뭐 공동주택지
단도주택지로 개발할 거잖아. 그걸 가정해서 그런 평가 조건을 주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조성 중인 땅이라도 향후에 개발이 된 걸 전제로 해서, 즉 이 상업용지를 가정을 해서 현재의 가격을 구하는 그런 조건을 주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 그리고 목적 조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 가치인데요. 기준 가치는 뭐 말 그대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그런 가치인데, 보통은 시장 가치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시장 가치를 감정평가에서 보고 있는데, 이 시장 가치는 한번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 일이 있는데요. 자, 시장 가치는 내용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에서 이러한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돼 있냐? 감정평가 규칙에 보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에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길죠. 다른 걸 떠나서, 그러니까 객관적 가치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러한 시장에서 내용을 잘 아는 당사자들 간에 자발적으로 거래되는 성립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객관적인 가치를 바로 시장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시장에서, 공개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그 가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늘 얘기했던 그런 객관적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정의 정도는 뭐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 해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는 바로 시장 가치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감정평가 규칙에 보면 그 시장 가치 말고 또 시장 가치 외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꼭 그렇게 이제 공개된 시장에서도 말고, 또 어떤 당사자가 꼭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 말고, 근데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가치를 알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문화재라든가 뭐 어떤 특수한 이런 것들의 그 가치를 꼭 시장도 없고 또 당사자 간에 꼭 거래할 필요도 없는 그 공정한 가치, 아니면 특수 목적의 그런 가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흔하지 않아요. 이런 특수 목적의 이런 그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감정평가 학계에서도 지금 이제 이게 의미를 재정립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 있다 내용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가치, 이 시장 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들끼리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합리적인 객관적인 가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그러한 시장 가치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 사항에는 그 전문가에 대한 그 자문이라든가 용역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떠한 거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즉 감정평가가 들어오면 바로 그 대상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적이고 법률적인 그러한 내역을 먼저 확정을 해 놓고 그 다음 단계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평가 절차에서 1번 기본적 사항의 확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상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고, 여기에서의 정의, 시장가치, 그리고 그 감정평가의 목적,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1번 기본적 사항의 확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 사항을 확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처리 계획을 수립을 하죠. 뭐 이것은 감정평가가 그 사업 시행자가 요구한 그 기한 내에 이제 언제 현장 나가고 언제 자료 수집하고 언제 가격 결정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자체에 수립을 하는 거죠. 뭐 통상적으로 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뭐 일반적인 감정평가는 보통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개인이 많은 경우. 그렇지만 토지보상법 같은 경우는 보통 감정평가를 하면 30일 이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30일 이내에 이러한 절차들 그 현장 확인 실사라든가 또 뭐 자료 수집 이런 것들을 평가사가 스스로 수립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대상 물건의 확인입니다. 대상 물건을 확인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현장에 나가서 대상 물건이 맹지인지 아닌지, 맹지인데도 불구하고 맹지가 아닌 걸 평가하게 되면 과대평가가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맹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맹지라고 평가하게 되면 또 과소평가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가격을 믿은 의뢰인 또는 그걸 대출로 인해서 손해를 받은 사람은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는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상 물건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갔는데 그 토지가 지목은 전답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물이 흐르는 그런 하천 한가운데 있다 치고요. 그럼 이건 완전히 전답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전답으로 평가하게 되면 굉장히 그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 확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사들은 손해배상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손해배상도 많이 하고 당하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평가사들하고 같이 나가 보면 나무 하나까지 다 눈으로 확인하고, 물론 뭐다 일일이 실수 없지만 그 수량에 대해서 의심이 있게 되면 거의 평가사들이 확인을 꼼꼼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것은 이제 바로 이런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대상 물건을 확인을 하게 되면 그 평가와 관련된 자료 수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토지라면 그 토지에 대해서 주변에 거래된 사례라든가 또는 경매, 담보, 뭐 아니면 그 주변에 또한 뭐 보상이 있었다면 보상 선례,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수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래 내역이라든가 뭐 그러한 그 담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그런 내용들을 다 수집을 하는 거고, 또 건축물 뭐 이런 거라면 이제 그 관련된 지금의 그런 그 건축 비용이라든가 또 특수 목적이라면 특수 목적의 그 재조달 원가, 즉 재생산할 때 그 가격들이 얼마인지, 뭐 원룸은 평당 얼마에 짓는지, 아파트는 평당 건축비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거에 관련된 자료들을, 대상 물건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모두 수집을 하죠.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그 자료들을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거래 사례를 했지만, 예를 들어 급매물이에요. 급매물이라면 뭐 어찌됐든 한쪽은 뭐 더 낮은 가격 또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을 거 아닙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시장 가치가 아니죠. 정통한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거래 시장에서 합리적 거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급매물 같은 거, 그런 건 채택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 수집된 자료들, 그 자료들이 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들을 결국은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수집된 자료와 평가 대상 그 물건 간의 어떤 가격 형성 요인, 즉 뭐 그 지역 요인은 어떻고요, 개별적으로 또는 뭐 개별적인 요인에서 뭐 행정적인 요인은 어떻고, 도로하고 여건은 어떻고 하는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모두 분석을 합니다. 그런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 세 가지 방식에 의거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 가치를 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감정평가의 방법은 거래성에 기초한 비교 방식, 그리고 비용, 얼마가 들었는지 하는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 방식, 그리고 그 물건에서 임대료, 뭐 이런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수익이나 어떤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그 수익의 기초에서 하는 수익 방식, 이런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들을 가지고 이 토지는 비교 방식, 또는 뭐 건물은 뭐 원가 방식, 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업권, 광업권 같은 권리, 그런 것들은 뭐 수익 방식, 이런 부분들로 어떤 방식을 평가를 할 것이냐 하는 결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토지는 공시사업법에 보면 토지는요, 비교 방식 중에 하나가 있지만 거래 사례보다도 일단은 공시지가 원칙입니다. 즉 국토부 장관이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토지의 가격을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가격을 매기도록 돼 있어요. 근데 꼭 공시지가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 사례도 참작을 합니다. 네? 그렇처럼 어떤 방식에 의해서 평가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방식에 이제 그 기초로 해서 해당되는 그러한 평가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뭐 이것은 다음 시간부터 계속 나오게 되니까 이 세 가지 방식은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 이 방법에 의해서 앞으로 감정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방식들에 의거해서 결국은 비교 방식, 즉 공시지가로 해서 이 땅값의 이 토지의 가격은 100원입니다. 200원입니다. 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평가사가 조사를 해서 완료를 하는 거죠. 자, 이것처럼 감정평가는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그 감정평가 대상물에 그러한 그 기본적 사항을 확정을 하고 또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자료를 모으고 그 자료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아까 3방식,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에 의해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가격을 낼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그 방식에 의거해서 또는 그 방식을 서로 혼용을 해서 그 방식 어떤 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것이 이제 감정평가의 방법이라고, 감정평가의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근거해서 앞으로 이제는 어떻게 가격이 산정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볼 건데요. 다음 주부터는 어쨌든 이제 공익사업에서 이제는 토지부터 어떻게 감정평가가 되고 있는지, 토지 건물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또 거기 권리들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에서 어떻게 이제 가격들이 산정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터에 보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절차를 또 아셔야 돼요. 절차를 모르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감정평가 되는 거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복습 차원에서 예스 차원에서 그 절차들을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건강하게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